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에 걸쳐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모코의 난과 함께 제주도 역대 최대의 참사 중 하나이며 여순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 학살 사건,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대전 산내 굴령골 학살 사건 등과 더불어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의 민간인이 억울하게 학살되거나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이런 여러 사건 중에 제주 4.3 사건은 사망자 숫자 자체를 비교하면 제1공화국 시기에 일어난 단일 사건으로는 6.25 전쟁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이는 당시 미군정부와 그 이후의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이를 상대한 남조선노동당 세력들 모두가 민간인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었기 때문이었다. 4.3이라는 명칭은 1948년 4월 3일에 발생했던 대규모 소요사태에서 유래하였다. 2003년 정부에서 발간한 제주 4.3 사건진 상조사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해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 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 및 서청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 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5.1형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방 이후 제주도는 일본에서 귀환한 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및 식량 부족, 콜레라의 유행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고, 미국 정책 등에서의 군정의 정책 실패는 군정에 대한 민심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7년 3월 1일에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려 2만 5천에서 3만여 명의 주민이 모였는데, 이날 행사를 끝낸 군중들이 가두 시위에 들어갔다. 시위대가 미군 정청과 경찰서가 있던 관덕정을 지나가고 200명 정도의 군중이 시위 행렬을 구경하던 중 사건이 터졌다. 오후 2시 45분경 김하경관 소속의 이명관 경위가 시위를 막기 위해 군중들을 해치다가 제북교에서 관덕정으로 들어서는 길 모퉁이를 돌려고 할 때 고빗길에서 서성대던 어린이가 타던 말이 발굽에 채였는데 경찰이 이를 모르고 지나가 버린 것이다. 분노한 군중들이 경찰을 비난하며 몰려들었고 김하경찰은 황급히 도망쳤다. 군중들은 도망가는 김하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다. 돌팔매질과 더불어 거리가 난장판이 되기 시작하자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은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 알고 응원 경찰들과 함께 관덕정 주변의 사람들에게 발포하기 시작했다. 이 일로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게 돌을 던진 건 잘못이긴 하지만 이에 대응한 경찰의 발포엔 분명 문제가 있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사망자는 하나도 없었고 경찰서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으며 사망자 6명 중 5명이 등 뒤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망자들이 시위와 관련이 없으며 경찰의 발포가 과잉 대응이었음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그러나 경찰은 관덕정 앞에서의 발포가 치안을 위한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였으며 3월 1일에 군중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려고 했다는 미확인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흘렸다. 3월 1일 저녁부터 제주도에 통행금지령이 선포되었고 다시 수백 명의 응원 경찰이 육지로부터 파견됐다. 여기에 3월 1일의 시위와 관련하여 여러 명이 경찰에 끌려가자 제주도의 민심은 크게 동요했다. 한편 제주 3.1절 발포 사건로 인해 격앙된 민심은 남조선노동당에게는 좋은 기회로 다가왔다. 남조선노동당은 제주도 내에 좌익 세력을 이끌면서 친일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대다수의 도민들은 여기에 호응했다. 거기에 3.1절 발포 사건의 진상을 아는 우익 세력들도 우려를 나타내며 점차 경찰을 향해 광범위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3월 10일부터 중앙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민관합동파업 도내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통신기관, 운송업체, 공장, 회사, 학교 등에서 공무원, 심지어는 미 군정청 통역단까지 파업에 참여하였다. 노동자, 학생들은 일제히 파업했고 이는 13일까지 제주도 전역으로 퍼졌다. 파업 참여자들은 3.1절 발포 사건에 대한 사과와 발포자 및 책임자 처벌, 희생자 유가족 지원 등을 주장했다. 심지어 제주도 출신의 경찰들도 파업에 참여하여 직장을 이탈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총파업은 이후에 이념적인 무장공기나 국가 권력 주도의 학살이 연상되기 어려운 민중항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총파업에 참여한 직장과 사람들은 166개 기관 41,211명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인 미군정은 철저히 이런 요구 조건을 무시해버렸다. 미군 보고서는 총파업의 원인이 3.1절 발포 사건에 대한 분노와 남조선노동당의 선동이 있다고 봤지만 제주도는 인구의 70%가 좌파단체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파 분자의 거점이라며 제주도민 모두를 좌파로 몰아갔다. 미군정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저항 세력을 모두 좌파로 매도하고 탄압해 총파업을 와해시키려고만 했다. 곧 파업에 참여한 66명의 경찰이 해임되고 그 자리는 육지에서 온 서북청년의 소속 사람들로 충원되었다. 그러면서 당시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을 비롯하여 응원경찰, 제주도에서 채용된 경찰이 아닌 육지에서 제주도에 내려온 경찰, 대부분 친일경찰 들을 제주도로 파견을 보내 조병옥의 지휘하에 경찰은 파업본부를 습격하고 파업 참여자들을 잡아가며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탄압 때문에 3월 말부터는 총파업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탄압은 계속되었다. 육지에서 온 응원경찰과 서북청년회원들을 중심으로 파업 참여자들에 대한 검거, 선풍이 한동안 이어졌고 검거된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했다. 1947년 3.1절 발포 사건 이후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2,500여 명이 감옥에 갇혔다. 이들을 수용하기에 제주도의 감옥은 너무 좁았고 때문에 미군 감찰반의 보고에 따르면 약 3평 정도의 방에 35명이 갇혀있을 지경이었다. 수용자들의 상태가 최악이었던 것처럼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제주도민들과 타협하려 하지 않았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유해진 제주도지사의 부임이다. 1947년 도의 도지사로 부임한 유해진 지사는 미군정에게도 극우파로 규정된 인물로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치적 반대파만 탄압하고자 하였다. 유 지사는 일반 대중을 극좌 단체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극우 단체의 힘을 빌렸다고 대놓고 발언하며 탄압 정책에 매진하였는데 이는 미군정 관계자들조차 불만을 토로할 지경이었다. 군정장관 베로스 중령은 그 유해진은 자신의 편과 가까운 단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체의 회합도 금지했다. 이와 같은 유 지사의 행보는 본인, 군정장관, 은 물론 도민들을 당혹해 했다. 제주도 우익 테러 행위는 증가했고 지사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사가 부임한 이래 공직에서 해임되고 있다며 제주도에 조성된 탄압적 상황을 꼬집었다. 제주도를 감찰하던 미군정 넬슨 중령은 유 지사가 무모하고 독재적인 방법으로 정치 이념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를 해왔고 경찰은 수없이 테러 활동을 자행했다며 유해진 지사가 문제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미군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탄압 정책에 동원되어 이 또한 서북청년 회원들은 극우 테러 활동은 물론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강매하거나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등 여러 만행을 저질렀다. 우려가 있음에도 미군정은 4.3 전까지 제주도지사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북청년단의 이 같은 폭력 행위는 사상적 요인도 있었지만 경제적 요인과도 결부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정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모금을 위해 테러에 의존했던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같은 우익 진영과도 갈등하였는데 서청 세력은 4.3 사건 진행 과정에서 5.10 총선거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우익 청년단체인 조선민족청년단, 약칭 족청 단원들을 빨갱이로 몰아 집단으로 사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족청 단원 집단 사살에 의해서 보여지듯이 빨갱이, 좌파라는 지목은 순전히 탄압 주체의 자의적 독단에 의한 것이었다. 실제로 1948년 1월식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지식인층과 대중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으며 좌익 인사들도 이렇다 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고 좌익 인사로 불리는 이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익을 위시한 이들의 빨갱이 공포 선동이 테러의 1차적 요인이었다. 애초에 제주도 좌익의 전통적인 관심사는 선대로부터 이어져온 가난의 해결이었다. 이와 같은 극단적 탄압 국면이 심화되면서 점차 제주도민과 경찰 사이의 충돌도 빈번해졌다. 1948년에 접어들면서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다. 경찰에 끌려간 20대 젊은이 3명이 잇따라 사망한 것이다. 경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이들은 모두 고문으로 죽은 것이 확실해 보였다. 이 때문에 1948년 남한을 방문한 유엔 한국인 시위원단의 회의에서 프랑스 대표가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질문했으며 국제적인 관심이 있던 덕분인지 관련 경찰들은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나 형벌을 내렸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었기에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제주도의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다. 경찰의 폭력 행위는 3.1절 발포 사건 이후 경찰력이 육지발 응원경찰 위주로 교체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응원경찰의 취조는 매질부터 시작했다는 증언이 속출하는 등 경찰의 강압에 대한 도민사회의 불만은 고조되어 갔다. 육지에서 온 토벌대는 제주어를 알아듣지 못해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한다. 물론 일제는 앞서 1945년 패망했지만 아직 3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표준 일본어는 다들 학교에서 배워놓은 상태였으므로 이런 게 가능했는데 이들이 당시 일본어로 소통한 것은 제주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이민족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이고 이러한 인식이 대량 학살의 촉발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사건으로 인한 총 희생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대 제주도민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 추정치는 3만 명에서 최대 8만 명 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일가족 전체가 몰살당하거나 학살 도중 육지로 도피해 살아남았어도 트라우마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까지 유해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희생자 수는 아직까지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유해 발굴이 되었어도 신고한 사람 대부분이 70대에서 80대를 넘긴 고령이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도 허다해서 유해가 발굴되었어도 신원이 파악되지 못해 피해자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친척 몇 다리만 건너면 4.3 사건 희생자라는 뜻인데 실제로 오늘날도 제주도에 가보면 촌락별로 제사가 거의 비슷한 날에 치러지는 걸 보면
당시의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학살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수적으로만 따져도 인구가 적은 도서 지역에서 만 단위 이상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인구학적인 영향, 약 8분의 1 추산, 학살을 피한 주민의 한반도, 본토 및 일본으로 이주 등은 별개일 줄 정도였다. 무엇보다도 4.3은 4월 3일 전후가 중심이 된 사건이 아니었고 4.3이란 명명에는 이 헬게이트의 원인을 무장대의 봉기에 귀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실제 사건의 단초는 위에서도 서술하였듯이 3.1절 발포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3 사건에서 가장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인 민간인 학살은 1948년 11월부터 본격 실시된 초토화 작전 때문이었다. 현기영의 소설 순위 3촌의 일부 내용 중 주인공이 어느 하루에 동네 집집마다 다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아해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소설의 소재가 된 북촌리 학살은 1949년 1월에 발생하였다. 즉 토벌대가 전도를 돌아다니며 순차적으로 학살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각 촌락별로 학살이 발생한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제주도 전체가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제주 평화포럼에서 1949년 제주도민 사망자가 6만 명 발생한 것으로 당시 임관호 제주도지사가 미 정보국에 전달했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또한 커밍스는 그 사망자가 8만 명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다를 건너 전남으로, 부산으로, 일본으로 피난을 떠난 제주도민들이 상당수 있었다. 부산으로 건너온 피난민들의 대부분은 영도 쪽에 정착해서 살았다. 제주은행 부산 지점이 부산의 중심가가 아닌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며 영도에는 여전히 많은 제주 출신 해녀가 활동하고 있다. 덤으로 제주도민회관도 영도구에 있다. 공교롭게도 영도도 부산 안의 섬이다. 일본으로의 피난은 밀항으로 일단 자료로 확인된 일본행 밀항자는 281명이다. 자료로 확인된 숫자만 저 정도고 여러가지 밀항 루트로 일본으로 피신한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남로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민을 선동하여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간 주체이다. 3.1절 발포 사건 이후 경찰의 도민 탄압과 극우 단체들의 폭력 행위를 핑계삼아 자신들이 권력을 쟁취하고자 선동과 무장봉기를 통해 대안 없이 이를 크게 벌리면서도 이후 상황이 악화되자 등산, 입산, 하면 혁명적, 부등산은 비겁행위라며 제주도민들에게 입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과 북한이 연결되면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해진 반면 남로당 지도부 6인, 김달삼, 강규찬, 안세훈, 고진희, 문등용, 이정숙, 은 도민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 대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구실로 떠나버렸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남로당 무장대 역시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인 주민들을 상대로 약탈과 학살을 일삼았다. 이러한 남로당의 행위는 내란이 맞으며 이념적 색채가 옅었던 도민들의 평화적인 권리요구 시위를 미군장 전복을 꾀한 무장봉기로 아예 성격을 뒤바꿔 놓으면서 결국 대규모 유혈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니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주 4.3 사건을 경험한 유족들의 회고를 들어보면 이념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구잡이로 죽여버리는 완전히 미쳐버린 세상이었다. 총살은 기본으로 무장되는 자신들의 혁명의 비협조적인 사람이나 경찰과 군인의 가족들을 본보기로 참수형에 처했고 군경은 연좌제를 적용한다며 친인척이나 면식이 있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으며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육지 출신 군경이 직접 죽이지 않고 제주 사람들로 구성된 민부단을 이용해 사람들을 한라산에 몰아 죽창으로 찔러 죽였으며 살기 위해 한라산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사냥하였고 이들이 추위에 못 버텨 하산에 투항하자 일명 귀순자들 격리 수용하다가 한국전쟁의 발발로 예비검속이라는 이름하에 이들을 학살하는 일도 있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을 모아두고 돌팔매질을 하게 린치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비학동산이라는 곳에서는 임산부를 나체로 팽나무에 매달아 창으로 찔러 죽였다. 이들의 잔인함에 대한 증언 중에는 당시 폐허가 된 마을에서는 땅을 조금만 파도 시체가 마치 젓갈 담근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는 증언, 정방폭포나 천지연 폭포 등 제주 폭포 상당수는 민간인을 관역으로 쓰는 서청이나 군대의 사격장이었다는 증언이 있다. 심지어 일본군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영하살에 마저 있었다고 한다.